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리플을 한 방에 담을 수 있는 ETF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미국 월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호넷이 미국 SEC에 제출한 S&P 500 미국 증시 그리고 XRP 전략 ETF 신청서를 중심으로써 리플의 제도권 진입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ETF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인공이었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미국 월가의 대형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알트코인,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어땠습니까? 항상 바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버 호넷의 신청 자체가 그 상황을 바꿔버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미국의 증시 S&P 500이라는 월가의 상징 지수랑 그리고 XRP를 공식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ETF의 구조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75%는 S&P 500에 나머지 25%는 CME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이라거나 또는 현물이나 ETP로 채워 넣습니다. 즉 안정적인 미국 대기업 주식과 변동성 있는 XRP를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매 달마다 리밸런싱으로서 75대 25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계적인 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달간 XRP가 급등했을 때 25%를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펀드는 XRP를 일부 매도하고 S&P 500을 삽니다. 또 반대로 XRP가 급락했을 때 다시 매수해서 그 비중을 맞춰 나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ETF 운용사가 매달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제 매수 그리고 강제 매도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ETF가 가능해진 배경은 뭘까요? 먼저 규제의 변화입니다. 미국 SEC가 9월 달에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조건만 맞으면 알트 ETF가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프라예요. CME 측에서 5월 달에 XRP 선물을 상장했고 10월 달에는 옵션까지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권 파생 시장에서 XRP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S&P 500 자체가 이미 암호화폐 선물 지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즉 현재 ETF 안에 XRP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랑 지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본격적인 ETF 승인했을 때 XRP는 비트코인처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자체가 열린다는 거고, 이에 따른 주식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담는 구조라서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넓어져요. 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요, 일반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수료 구조랑 추적 오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운영 수수료는 0.95%고요. 1만 달러 투자 기준으로 1년에 약 100달러, 3년에 약 312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게다가 선물 기반 ETF 같은 경우는 컨텐고 상황에서는 매달 롤오버 비용으로서 실제 수익률이 깎일 수가 있어요.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 심리에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장 초기에는 ETF 비중 맞추기 매매가 가격을 흔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도권 자금의 질 자체가 바뀌는데요. 이제 고래들이 장외에서 몰래 사는 게 아니라 ETF라는 규제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XRP의 정체성 변화입니다. 단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요, S&P 500과 같은 제도권 인덱스에 포함되는 자산, 즉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재정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신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이버 호넷 측의 S&P 500과 XRP ETF 결합 자체가 이 단순하게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제 변화, CME 인프라, 그리고 S&P 500 지수랑 더불어가지고 시스템들이 전부 다 맞물리면서 만들어지게 된 XRP 제도권 편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시장은 매달 ETF 리밸런싱이라는 기계적인 수급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는 XRP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런 사실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RP가 과거에도 160원에서 이번에 4,900원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이번에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번 사이버 호넷 ETF 자체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미국 월가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큼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자산 배분 전략을 출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얼핏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실은 같은 그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제도권 자본과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흡수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먼저 모건 스탠리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 모델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냥 거래해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 여기에 함께 몇 %는 코인으로 배분하세요, 이런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가 취미가 아니라 자산 클래스라는 것들을 인정받는 단계라는 뜻인 거고, 이미 모건 스탠리 산하에서 이 트레이드가 2026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현물 거래를 열겠다라고 했었죠. 결국에 ETF에서 시작된 흐름들이 이제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정규 코스로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이 제이미 다이먼 측에서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의 위협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런 발언만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이 JP모건 자체가 이미 예금 토큰, 즉 JPM 코인을 운영하고 있죠. 공개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예금 토큰 파일럿까지도 시작을 했는데요. 스스로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앞뒤가 다르죠. 말로 하는 것과 행동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지난 7월달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1 준비자산 의무화하면서 은행 예금을 뺏어가지 못하게 이자를 금지시켰는데, 결국에 다이먼이 말한 위협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으로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은행이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RP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 돈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CBDC,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그리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까지. 여기서 문제는 이 돈들이 서로 다른 장부에 올라간다는 거고, JP모건은 예금 토큰은 자기들 장부,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블록체인, 그리고 CBDC는 중앙은행 시스템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틈새를 메우는 게 바로 브릿지 자산이고, XRP가 그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모건 스탠리의 자산 배분 전략 자체가 XRP 같은 코인에 직접 포함될지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요. 일단 알트코인도 투자 비중으로 편입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이 초기 라인업 자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인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JP모건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자체가 은행권이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흡수를 하면서 이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이때 브릿지 역할 자체가 필요해질 겁니다. XRP는 이 브릿지에서 가장 제도 친화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자산이다 말씀드려요. 다이먼이 굳이 스테이블코인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 뒤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즉 이자를 주는 단기 자금 토큰입니다. 기업 자금이 스테이블코인보다 이런 MMF 토큰으로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에 돈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각자 장부가 갈라지게 되면은 이 장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XRP가 집중해야 될 포지션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고, 현재 시점 모건 스탠리는 투자 엔진을 열었고요. JP모건은 결제 엔진을 열었습니다. 한쪽은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인정을 한 거고, 또 다른 한쪽은 결제용 디지털 달러를 제도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고, XRP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 브릿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가격이 답답해 보일 때일수록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숫자는 그 구조 위에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와의 연계 상품, 그리고 미국 월가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이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기관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공식 담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달러, 현금, 국채랑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거고,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자체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는 제도권과의 간극입니다. 거래소에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실제 월가에서 움직이는 자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겠죠. 이 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투기판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일부가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로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CFTC 측에서는 최근에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 시장 담보로 허용할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10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이 허용을 전제로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할지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보 체계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국채만 인정이 됐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오면은 결제 지연이나 환전 리스크
리스크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자본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서클인지 테더인지 아니면 은행 규제 기반의 새로운 발행 주체인 건지, 게다가 헤어컷 비율은 얼마로 정해질지, 은행 커스터디를 필수로 할 건지 아니면 온체인 커스터디까지도 허용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시장에서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점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차기 CFTC 위원장 후보로서 질 서머스 그리고 카일 홉트만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 카일 홉트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결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만약에 이들이 실제로 수장까지도 맡게 된다? 그럼 미국 SEC랑은 다르게 CFTC는 훨씬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거를 리플 XRP랑 연결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담보로서 인정받게 됐을 때 국경을 넘는 결제랑 파생상품 청산 구조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브릿지 자산은 XRP의 역할이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 CFTC가 XRP를 담보로 허용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이 온체인 인프라를 끌어안는 흐름 속에서 XRP 같은 브릿지 자산 간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 CFTC는 스테이블 코인을 파생상품 시장 담보로 허용하는 방향으로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차기 CFTC 위원장 후보군이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점에서 이 규제 톤 자체가 점점 더 실용주의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이런 모든 흐름들은 결국에 암호화폐가 금융 인프라 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일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서 자유롭게 시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지가 않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처럼 호재가 많아도 힘을 못 쓰는 코인보다는 차라리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묵묵히 수익을 내주는 이런 코인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코인은 100% 확실하다, 무조건 상승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투자라는 건요,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는 곧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다만 여기서 스트레스는 적게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은 오히려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메이저 코인급이다라고 불리고 있지만요, 이 덩치나 안정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까지도 그 성향 자체가 180도 크게 달라요.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하락 구간에 들어서면은 회복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평균 단가가 높은 분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들이다 보니까요, 이 새롭고 직접적인 자극으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시장이 좋아질 때 늘 가장 앞에서 흐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비트코인 한 개, 이거 한 개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거 수익이 과연 나올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100% 완벽한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코인 시장에 리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이게 결국에 안정적인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일부 터치업을 안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속 편하게 그리고 알맹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인 거고, 또 리플 XRP나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 전략이라거나 이 방어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코인 시장을 리플 XRP 한 개만 보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있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들이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